대구의 그 비만 고양이들 뭐 빗대면서 얘기하는데 자신은 너무 낭만 고양이에 빠져 있거든요. 네,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뭘 보셨어요?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거든요. 예. 대구를 그냥 부모님 고향이라는 이유로 볼모 삼아서 국민의힘의 보수의 본사이라는 걸 볼모 삼아서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만 보이신 거지 지금 신당을 구체적으로 뭐 구체화시킨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말풍선만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말로는 지금 뭐 연락망 4만 5천 명 만들었다. 신당 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발로는 지금 하는 게 없어요. 계속 연기만 피우고 있지. 실제로. 계속 외곽만 때리면서 신당 구체화적으로 움직이는 뭐 조직을 만들고 예. 이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예. 갈수록 뭐 신당 확률이 하루에 1%씩 높아진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1%씩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뭐 지구 온난화 특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에 1%씩 올라간다. 저는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만에 하나 창당을 하면 바른미래당 시즌 2 딱 거기까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한 경우는 뭐냐면 정말 윤석열 정권이 못해가지고 대구 시민들조차도 저건 아니잖아라는 판단이 든다면 모르겠는데 그 상황은 상당히 상정하기 좀 힘들죠. 왜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거면 좀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말씀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11일인가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대구에 출마할 희망 없다. 그러니까 유승민 바람 대구에서 불지 없다. 네. 이준석 바람도 없다. 차라리 비례대표에 올인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토인비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휴브리스의 함정이란 말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작은 거를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에 도취돼서 그 다음 것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을 가져서 오류를 범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한번 성공을 했잖아요. 당대표 선거 때 대구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공했는데 그걸 너무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나와서 당선될 수 있을 거라? 글쎄요. 일반적인 정치 분석자들이나 평론가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서 대구로 나가고 또 한 장관도 대구로 나갈 가능성은 낮게들 보시는 거죠? 보시는 거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서 대구로 출마를 하고 그 지지율이 상당하다라고 하면 아마 한동훈 장관이 대구로 나가는 일도 저는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뭐 본인이 원한다기보다 당에서 전략적으로 아마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대구로 가는 거는 앞으로 가는 정치가 아니라 뒤로 가는 정치입니다. 거기를 선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니, 뭐 비록 그 그러니까. 대통령의 꿈을 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권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대구를 선택한다면 큰 오판입니다. 아, 물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죠. 최근에 이준석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4명 중 1명이 지지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야 텃밭인 TK와 호남에서 3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역대의 제3당이 만들어지던 그 과정들을 보면요. 항상 신당이 창당하기 이전이 가장 지지율이 높았어요. 창당 전에. 네, 지금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막상 창당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는 것들을 경험했고요. 사실 안철수 대표가 2012년 대선에서 후보 사퇴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했고 준비 단계를 했습니다만은 막상 출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게 결국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그 당시에 가게 된 이유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아주 큰 정당을 갑자기 만들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바람직한 형태를 만들어서 기존 정당들에게 경고하는 형태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건 그거보다 지역 기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민주당은 지금 5060의 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힘은 7080이에요. 그 밑에 아래를 갖다 지금 장악을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국힘에선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은 뭐냐 그 요구를 갖다 상당 부분 한동훈 장관이
그 대체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7080은 아니거든요. 훨씬 젊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확장력이 좀 있단 말이죠. 바로 이제 거기서 쫓기기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 대표는 아마 좀 초조할 겁니다. 초조할 거고 사실은 혁신위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상당 부분 그러니까 혁신위가 하는 일은 없어도 뭔가 하는 것 같은 착각은 참 많이 줬거든요. 언론 몰고 다니면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오게 되면 또 가려진단 말이죠. 지금 확실히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 김민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표방하고 내가 어려워도 이 길을 그냥 끝까지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중도층들도 쟤 정말 진정성 있네. 한번 우리도 좀 지지해볼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찍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러다가 또 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사실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